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귀티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똑똑해 보여서도 아닙니다. 딱 이 한마디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베기도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꾸미기보다 말의 무게부터 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경력이나 재산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판단합니다. 가벼운 말은 가벼운 사람을 만들고 급한 말은 관계를 망치지만 짧고 단단한 한마디는 아무 설명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기술도 상대를 이기는 대화법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먼저 꺼내는 말, 바로 그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아주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명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말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을 먼저 건넵니다. 그럴 수 있죠. 조언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판단도 아닌 이 한마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마음이 풀립니다. 경계가 내려가고 방어가 사라집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네 위에 서 있지 않다. 나는 지금 네 편으로 듣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하게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 한마디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쓰일 때 사람의 태도까지 바꾸는지 가장 흔한 일상 장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한마디는 더 미묘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늘 힘의 균형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친구든 지인이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든 어느 순간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요즘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 괜히 만났나 싶을 때가 있어. 나만 계속 참는 것 같아. 이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네가 이해해. 원래 그 사람 성격이 그래. 조금만 네가 참으면 돼. 겉으로 보면 어른스러운 말 같죠. 하지만 이 말은 상대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내 불편함은 사소한 거구나. 또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됐네. 그래서 관계는 유지되는 것 같아도 존중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말을 한쪽만 조용히 지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한마디를 먼저 꺼내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죠. 짧지만 이 말은 선을 정확히 긋습니다. 네가 이상한 게 아니다. 그 감정엔 이유가 있다. 나는 네 편에서 듣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걸 집착 없는 공감이라고 봅니다. 상대를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풀어주지도 않지만 감정을 함부로 밀어내지도 않는 태도죠. 그래서 이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이상하게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말을 먼저 건넨 사람은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누구 편을 들며 흥분하지도 않고 관계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항상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가볍지 않아. 함부로 말 못하겠어. 이야기하면 마음이 정리돼. 이게 바로 귀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 말을 쓰면 귀티가 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쓰면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성의 없어 보인다, 대충 넘긴다, 영혼 없는 말 같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이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로 진짜 많이 상처받았어. 나한테 너무 무례했어. 이건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이때 상대의 감정이 아직 가장 날카로운 상태인데 아무 설명 없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공감이 아니라 회피처럼 들립니다. 이해가 아니라 거리두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붙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보다 먼저 즉 제대로 듣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듣지 않은 공감은 공감이 아니라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흐름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럴 수 있죠.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이 한마디는 가벼운 맞장구가 아니라 정확한 공감이 됩니다. 사람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들은 뒤에 말하는구나. 그래서 귀티는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 앞에 깔린 태도에서 생깁니다. 또 하나, 절대 쓰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해결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 상황에서 네 생각은 어때? 이때도 그럴 수 있지로만 끝내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한마디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공감 질문. 이 흐름이 이어질 때 당신은 감정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받는 대화 상대가 됩니다. 같은 그럴 수 있죠라도 어떻게 덧붙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 줄을 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이면 쉽지 않았겠어요. 이 말에는 동의도 없고 판단도 없고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예민함이 아니라 맥락 있는 반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듣는 사람은 괜히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조금 더 귀티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거겠죠.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지혜라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해한 뒤 한 박자 늦추는 것을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를 진정시키면서도 당신을 한 수 위에 두지 않습니다. 딱 같은 눈높이에서 중심을 잡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은 기분이 안 상해. 괜히 편들지도 않는데 믿음이 가. 얘기하면 생각이 정리돼. 이게 바로 귀티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선을 지키는 순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쓸 때 꼭 기억하면 좋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 것. 상대를 고치려는 순간 말은 가벼워지고 이해하려는 순간 말은 무게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을 잘하려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 하지도 마세요. 먼저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건네세요. 그럴 수 있죠. 이 한마디가 쌓이면 당신은 점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줄일수록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나는 그동안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기보다 고치려 들지는 않았을까요? 공감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조언이 먼저였을까요? 대화가 끝나고 난 뒤 상대가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괜히 더 말하기 어려워졌는지 조용히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들
조용히 곁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해지고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